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복지뉴스 채널 1위 김홍근 기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재산과 소득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 아주 중요한 내용인 만큼 얼른 보도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복지뉴스 채널 1 지금 보도드립니다. 오늘 2024년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재산 3가지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금융재산이란 첫째,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둘째,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을 말하는데요. 금융재산 조사 방법은 정부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의 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또한 금융정보 조사 대상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인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신청한 두 분 모두의 금융정보를 조사해서 기초연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사 범위와 산정 기준은 첫째, 보통 예금, 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자. 여기서 요구불예금이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말합니다. 둘째, 정기예금, 정기저축 등의 저축성 예금은 잔액 또는 총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여기서 저축성 예금은 조금 전 설명드렸던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에 반대되는 상품으로,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고 해약하면 원금은 보장되지만 이자는 거의 못 받는 예금을 말합니다. 셋째, 주식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최종가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 계산에 반영됩니다. 넷째, 보험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에 반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 인정에 반영되지 않는 금융재산 3가지에 대해 설명해. 첫째, 차명계좌나 도명계좌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식의 절세를 위해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본인의 재산을 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조회된 금융재산은 자금의 출처 성격 등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된 결과를 그대로 기초연금에. 하지만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 차명 또는 도명계좌 임대로 인정받은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둘째, 마을공동재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융재산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아 고유번호 계좌에 예치한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개인 명의의 계좌에 관리하신다면 모두 금융재산에 포함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친목회 등 공동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개설한 계좌로 금융기관에서 이미 단체 계좌 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될 있습니다. 별도 확인 서식이 없는 경우는 금융기관 명의 증명 서류만으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금융재산은 처음에 신청했을 때 한 번만 조사할까요? 아니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도 정기적으로 조사할까요? 금융재산의 조사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서 연 2회의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초연금을 받고 계셔도 1년에 2번 금융재산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변동사항이 있다면 즉시 기초연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지 않는 금융재산 3가지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다음은 소득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8가지 소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첫 번째는 일용근로자 소득입니다. 근로소득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지 아니한 자,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해서 1년 미만으로 고용된 건설공사 종사자 일당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하역 항만 작업 종사자의 소득은 기초연금의 소득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두 번째는 공공일자리 소득 및 자활근로 소득입니다.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한 대가로 제공되는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 등 자활급여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의 수당, 즉 자활근로 소득은 기초연금의 소득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세 번째는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산재급여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자활근로 등 기초연금 산정 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곳에서 일하시다가 받는 산재급여는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산재급여는 기본공제 없이 100% 기초연금의 소득평가에 반영됩니다.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네 번째는 실업급여입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직장의 폐업이나 권고사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받으셔도 되고, 피부양자와 지역 건보료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다섯 번째는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오히려 매달 받는 연금의 합계만큼을 부채로 인정해 100%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은 기초연금에 매우 유리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계산 시에도 소득에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여섯 번째는 유공자 생활지원금입니다. 독립유공자에 관한 생활조정수당, 국가유공자에 관한 생활조정수당, 참전유공자에 관한 참전명예수당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일곱 번째는 장애인연금입니다.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은 소득에 포함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8번째는 자녀에게 받는 생활비입니다.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생활비 즉 용돈은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 쓰고 모아서 목돈이 되면 금융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33만 4천원, 부부가구 53만 4,400원으로 2023년 대비 3.3% 인상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내년에 기초연금 신청을 준비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오늘 말씀드린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 금융재산과 소득을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뉴스 복지뉴스 채널 1. 지금까지 기초연금과 관련된 금융재산과 소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설적인 공약들이 나와 어르신들께 오늘도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최신 소식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뉴스 채널 1 김기자였습니다.